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강의 행복한 100세 온인주입니다. 은퇴를 앞둔 가구들의 노후 준비도를 알아보기 위한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노후가 잘 되어 있다고 대답한 가구는 8.8%에 그쳤다고 합니다. 노후에 대한 막연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은퇴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은퇴 후에 오래 일할 수 있고 또 전문성도 있는 일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직업훈련교사인데요. 오랜 사회 경험을 장점으로 삼고 또 여기에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업훈련이 필요한 여러 기관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이 경력으로 취득하는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강사 김현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경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대 후반에 퇴직해가지고 수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0초에 전직 경력 인정받아가지고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에 대해서 오늘 우리 100세 시대 시청하시는 분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제 경력은 이 프로필에 있는 거 생략하시고 눈에 보시면 되겠지만은 제가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지고서 현장에서 강의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 그다음에 베이비 세대, 중장년층 이 다양한 사람들이 퇴직해가지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상담 문의는 대체적으로 재취업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재취업에 관한 정보들은 남들하고 달리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의 33조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내용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중장년층 사람 퇴직하면은 막상 재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에 사내 교육, 연수, 훈련 프로그램보다도 유용하다, 참 실용적이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100세 시대에 제가 과감하게 도전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구조는 구심력과 원심력이란 용어를 잠시 빌려서 강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남은 100세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세 번째는 사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적 관리 설계를 해야 되겠나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특히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입사 후 각 직장마다 기업마다 보직을 받습니다. 부서 배치받아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점진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 탈락해서 조기 퇴직이죠, 일종의. 그래서 다시 창업이나 자영업하는 전문가 가기 이전에 일반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은 정년 나이를 두고서 30년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1차 노동시장에 이어서 제2차 노동시장에는 열악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개인의 어떤 거 잠시 과거를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30대 이전에는 직업의 선택 시기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뭡니까? 직업 잠재력, 직업 의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기 시대는 어떤 거 직장에 몰입하고 경쟁력 나아가서 미래 직업에 대한 것을 한 번쯤 관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생 후기는 어떤 겁니까? 소위 말하는 가치 시계, 또 이와 같이 배려로 누구나 한 번쯤은 평생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에 보시면은 바로 직업 심리학자 수퍼란 사람이 제시를 했습니다. 수퍼란 사람이 성장 발달 5단계를 제시했거든요. 그 사람이 하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성장기, 탐색기, 학립기, 유지기, 다음에 세태기. 자, 유지기와 세태기 사이에서 우리 베이비 세대 중장년층 사람들이 여기서 진로 좌표가 설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진로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겁니까? 바로 가진 거는 연수밖에 없고 개인의 역량, 연수와 역량을 갖다가 잘 조합해서 우리가 제2의 노동시장에서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생애 설계 프로그램인지 아니면은 나침반 프로그램인지 아니면은 재취업 프로그램이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교육과 훈련 또 전문가 과정 나아가서 자격증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와 같이 이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 부재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자, 자격증은 크게 국가기술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전문 자격증은 두 개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과 국가 전문 자격증이고 또 민간 자격증은 민간 등록 자격증과 민간 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우리가 흔히 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나오는 자격증들이 국가기술 자격증이고 전문 자격증은 변호사, 회계사, 약사, 개별법에 의해서 학회나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개인이 등록할 수 있는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민간 등록 자격증 누구든지 콘텐츠 개발하며 자격증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공인민간 자격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등록 민간 자격증이 경력과 실적에 의해서 별도로 따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공인 자격증도 흔히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국가 공인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지 국가 기술, 국가 전문 자격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자격증 정보를 갖다가 한국직업기술능력원에 또 뭡니까?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 www.pqi.or.kr을 입력 이 사이트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 심리 3당사란 검색어를 입력시켜 보시면은 무려 2,040개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시중에 바리스타 있습니다. 커피숍. 이 커피숍이 민간 자격증이거든요. 이 커피숍이 바리스타가 또 마찬가지 입력하면 무려 20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 자격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 시간적 낭비에 당하지 않도록 검색창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입니다.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33조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게 된 배경은 제가 60에 넘어서 전직 경력 인정 받아가지고 직업훈련 교사증 가지고서 제가 지금 현재 계속 파트타임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은 1년 내내 연중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1년 내내 연중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에는 바로 이겁니다.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은 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과정과 인원을 보면은 평일반 모집 있고 주말반 모집 있습니다. 자, 주말반은 주말입니다. 평일반은 일상 요일이고, 그래서 평일반은 6차 모집을 합니다. 720원, 720명. 그다음에 주말반은 7차에 거쳐서 건 7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지원 자격이 8종류가 있거든요. 그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는 겁니다. 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은 주로 국가기술 자격증만이 신청을 하는데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하지 않은 지금 퇴직자, 중장년층 사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학위 이상 나와서 최소한도 2년 이상 교육훈련, 그다음에 실무 경력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발 기준은 장애인 기술사, 기능장, 일반인 순으로 되어 있고, 특히 신청 방법은 HRNet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HRNet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4대 보험 중에 하나, 4대 보험. 그래서 이 4대 보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 납부 사실 증명, 국세청에 세금을 계속낸 사실 납부 증명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이거 왜 경력이 부족하다. 경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뭡니까? 군대 경력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은 철저하게 학력순이 아니라 경력순에 의해서만 뽑는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훈련교사의 교육과정은 총 150시간입니다. 150시간. 이 150시간인데 온라인의 6주와 오프라인의 50시간 6주와 오프라인 100시간입니다. 그래서 토탈 150시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반은 3주지만 주말반은 7주야. 그래서 이 교육하는 기간이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 산하에 전국에 몇 개 센터가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이.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교육을 신청하는데 사무직 중장년층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는 경쟁률이 좀 치열합니다. 점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원자 유의사항은 어떤 거가 있느냐? 서류를 한 번 내면은 중간에 소위 말하는 오류나 하자가 있을 때 제 서류 제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할 때 좀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선발 유의사항에 보면은 중간에 부득이해서 교육을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한 번 취소하면은 그 연도는 당연히 선발에서 제한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고용노동부 2017년 3월 달에 발표한 한국고용노동부 고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은 크게 분야가 24직종이거든요. 24직종이 있고 그 자격 직종이 154개로 되어 있습니다. 154개. 그다음에 요구 자격증이 국가기술 자격증과 국가 전문 자격증,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등교사 자격증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경력 인정입니다. 경력 인정이 다양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도전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노동부 고시가 3월 27일 날 발표됐는데 4월 달에 왜 발표됐느냐? 과거에는 직업훈련교사가 분야 1순위가 기계, 토목, 건설, 화학, 이 기술 쪽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직이 들어가는 거는 맨 끝에 23번, 24번에 직업생활, 직업재활이 있습니다. 직업생활과 직업재활에 보면은
일반 사무직 사람도 해당되는데 그 분야를 사람들이 소수더라 발견할 때가. 그래서 저는 바로 직업생활, 직업재활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금년에 다시 전부 다 바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017년 3월 27일 노동보고시 20호에 보면은 다시 소위 말하면 분야가 1순위가 1순위에서 24순위가 있겠죠. 아까 이야기한 어떤 거 경력순위 23번, 24번이 맨 밑에 있었는데 이 노동보고시에서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일반 사무 행정지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1, 2, 3, 4, 5 순위를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만큼 베이비 세대 사람들이 퇴직하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의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경력 인정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좌측과 우측을 보십시오. 분야가 있거든요. 좌측에 보면 분야가 있습니다. 사업관리, 그 다음에 경영회계 사무, 그 다음에 교사 자격증에 보면은 사업관리, 경영기획, 홍보, 광고, 마케팅, 총무, 일반 사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국가기술 자격증에 자격증이 없어요. 이렇게 없잖아. 다 브랭크거든요. 그런데 경력 인정에 갑니다. 경력에 인정 가면은 어떤 거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프로젝트 관리, 산업 협력 관리, 해외 취업 관리, 그다음에 경영에 보면 경영 기획, 경영 평가, 홍보, PR, 마케팅, 그다음에 고객 관리, 통계 조사. 여기 보면 일반 사무직에 있는 거 총무, 자산 관리, 비상계획, 비서, 사무, 행정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1순위, 2순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1순위, 2순위 왔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바로 직업훈련 자격 직종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사팀에 있다가 총무팀에 있다가 재무팀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세 부서가 되면은 세 개에 관한 직종도 자격증을 따로따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무직 베이비세 사람들이 이 분야의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사 조직과 재무 회계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측에 보면은 경력 인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기 기술 자격증에는 전부 다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 노무, 예산, 자금, 회계, 감사, 세무 했던 베이비 세대 사람들 무진장이 많습니다. 이분들도 전부 다가 이렇게 인사 조직, 재무, 회계 자격증을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 아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사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무역, 그 다음 금융업종, 그 다음에 뭡니까? 신용관리 이런 쪽에 또 마찬가지로 좌측에 있는 거, 다 우측에 보면 뭡니까? 물류관리, 유통관리, 여기 보면 뭡니까? 투자상품 개발, 연금상품 개발, 개인신용,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펀드, 채권 이런 거, 그 다음에 파생상품, 그 다음에 신탁자산관리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직업훈련 교사의 자격증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퇴직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받으려면은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경력만 있으면은 일정 아까 이야기한 150시간 온라인 50시간과 오프라인 100시간 교육을 받으면 이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강화문이잖아요. 이 강화문에 증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권 회계, 그다음에 뭡니까? 뭐 이렇게 보험 관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사람도 증권 거래, 그다음에 파생 업무, 증권 상장, 무역 업무, 뭐 여러 가지 여기 회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직업훈련교사를 개인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취득하는 게 준비하면 좋겠다는 얘기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어떻게 자산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항상성 유지, 퇴직하고 나면은 소득이 줄잖아. 반면에 소득이 주니까 상대적으로 지출도 줄어듭니다. 이 지출이 소득과 지출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엄청난 데미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교사증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보겠고, 이 좌표는 뭐냐 그러면은 직업훈련교사증을 받아가지고 다시 현장에서 지금 활동한 사람들, 퇴직 이전과 퇴직 후의 사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심평원 아니면 취업지원관 다시 심사활동 뭐 이렇게 직업전문학교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럼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느냐.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재무겠죠. 재산. 그다음에 체력. 그다음에 뭡니까? 모임들이 필요합니다. 친화력. 그다음에 활력. 여행도 다니고 여가도 선영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족 구성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5가지를 이룰 수 있는 원심력, 구심력이겠지? 그다음에 원심력은 뭐냐? 짭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겠습니다. 자, 남들은 체력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건강하면은 좋다 그러는데 오히려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건강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 관계에서 평생 일자리 구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에서 그 메리트를 모르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취득해서 앞으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NCS 교육 강사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직업훈련교사증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셔서 우리가 건강하는 게 아니라 건강해서 일을 하는 게 일을 함으로써 건강하다.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 삶의 짭이 라이프 짭이 필요하지 않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경력으로 취득하는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참 미래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알려드린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비롯해서 나의 경험을 살려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의 미래는 행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